네, 2020년 5월 8일 금요일 한국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무역 합의 지켜보겠다. 트럼프 관세 부과 재개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중국이 앞으로 2년간 2천억 달러어치 미국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2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일 중국 책임론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중국의 무역 합의 위반을 빌미로 관세 전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국의 미국 제품 구매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이 합의를 잘 지키길 바라지만 그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은 보복수단으로 중국 정부가 보유한 미국채 처분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패권 대결이 격해지면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둘러싼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미중 무역 전쟁 재발로 이어질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 전쟁까지 다시 터지면 세계 경제가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약 1에서 2주 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2천억 달러어치 미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무역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선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깰 가능성도 있다. 미중은 지난 1월 15일 18개월간의 무역전쟁을 봉합하며 휴전에 합의했다. 중국이 향후 2년간 2천억 원 달러어치 미국 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등을 취하는 대신 미국은 2,80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축소, 철회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당시에도 중국이 미국 제품 구매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중국은 무역전쟁 발발 전인 2017년 1,900억 달러어치의 미국 제품을 수입했다. 여기에 1단계 합의로 2년간 2천억 달러어치를 더 수입해야 한다. 연평균 52%나 구매를 늘려야 한다. 연도별로 올해 767억 달러, 내년에 1233억 달러, 분야별로는 농산물 320억 달러, 공산품 777억 달러, 에너지 524억 달러, 서비스 379억 달러 등 추가 구매액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다. 이를 어기면 미국은 관세를 원상복구할 수 있다. 문제는 합의 직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중국 내 수요도 급감했고 그 결과 약속만큼 미국 제품을 수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1에서 2주 뒤 중국의 합의 위반의 빌미로 관세 부과 등 무역전쟁을 재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연일 중국의 맹공을 퍼붓고 있다. 6일엔 코로나19는 미국이 지금까지 받은 최악의 공격이고 진주만 공습과 9.11 테러보다 더 나쁘다며 중국 책임론을 다시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까지 하고 있다. 최근엔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어디인지를 포함해 중국의 초기 대처에 대한 국제조사를 추진하면서 유럽연합 등 동맹국에도 중국 책임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다며 중국 책임론을 부정했다. 또 관세를 무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무역전쟁 재발의 경계감을 드러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공세를 멈추지 않으면 중국은 2단계 무역 협상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국무원 공문인 스이농 인민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미중은 사실상 신냉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천주 홍콩대 아시아 글로벌 연구소장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던 2018년과 2019년 때보다 지금 분위기가 더 냉랭하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는 11월 대선을 앞둔 행보라는 분석이 많다. 코로나19로 미국에서 7만 명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경제가 망가지자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백악관이 섣불리 미중 무역 합의를 깨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미중 무역 전쟁까지 재발하면 세계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 회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류호 중국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진전 사항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1분기 재정 적자 55조 원 역대 최악. 올 들어 3월까지 나라 살림의 수지가 55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 재정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경기 악화로 세금 수입이 쪼그라드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린 여파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정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 1분기 45조 3천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 3천억 원 적자를 냈다. 그간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분기 25조 2천억 원보다 적자 규모가 2배 이상 커졌다. 3월 한 달간 관리 재정 수지는 24조 4천억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였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우선 세금 수입이 감소 때문이다. 올 1분기 국제 수입은 69조 5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 5천억 원 줄었다. 지난달 감소폭만 6조 원에 이르렀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건 1998년, 2009년, 2013년, 2019년 4번뿐이다.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은 2009년 2조 8천억 원이다. 올해는 불과 3개월 만에 세수 감소폭이 2009년에 3배로 커졌다. 문제는 아직 코로나19 영향이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 1분기 세수 부진은 법인세가 전년보다 6조 8천억 원 덜 거친 탓이 크다. 법인세와 함께 3대 국세로 꼽히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소득세는 1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1조 6천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줄었지만 감소폭이 1조 2천억 원에 거쳤다. 하지만 이 세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소비 위축, 가계 소득 감소 등이 본격화한 4월부터는 수입 부진이 커지리란 전망이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영향은 4월부터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 기금 수입, 세입 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 수입은 1월에서 3월 119조 8천억 원이었다. 119조 5천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1조 5천억 원 줄었다. 나랏돈 씀씀이는 확 늘었다.
정부가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연초에 집중 집행하고 있어서다. 1분기 총 지출은 164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26조 5천억 원 증가했다. 수입이 주는데 지출은 늘어나니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본 예산을 편성하며 연간 재정 적자를 71조 5천억 원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이후로 전망이 더 악화됐다는 것이다. 올해 재정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거치면서 89조 4천억 원까지 불었다. 여기에 다음 달 발표할 3차 추경이 더해지면 120조 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세수 부진이 깊어지면 130조에서 140조 원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고스란히 나라비 증가로 이어진다. 급격한 국가 채무 증가로 최악의 경우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재정 건전성 악화는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너무 재정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산업이나 노동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가 회복되면 세입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다. 최 교수는 내년 이후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된 이후에는 증세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며 세수 증대 없는 재정 지출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